MRI는 방사선이 나오지 않는 검사, CT는 방사선을 이용해서 찍는 검사란 말이에요. 메디키. 안녕하세요.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성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번 방사선에 이어서 영상의학과에서 가장 많이 촬영을 하고 있는 CT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첫 질문은 CT 영상 혹은 CT 사진은 뭔지 요거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첫 질문이니까 당연히 CT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우리도 하루에도 CT를 막 수십 명씩 찍고 있는데 CT는 한국말로 전산화 단층 촬영, 사실 영어보다 한국말이 더 어려운데 전산화는 컴퓨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단층 촬영은 내가 보통 환자들한테 토막이란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를 이렇게 잘라서 본단 말이지. 그래서 사람의 몸을 이렇게 잘라서 하나씩 이 볼 수 있는 촬영을 CT 혹은 전산화 단층 촬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CT 촬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CT 검사가 통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거는 이제 환자들도 대부분 아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검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CT 검사의 과정을 두 번째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먼저 환자가 테이블 위에 눕게 되고 그 누운 테이블이 움직이는 동안 그 통을 지나가게 되면 그 통에서 방사선 엑스레이가 나와서 촬영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 우리 아까 첫 번째 그래서 단층 촬영이라고 하면 통이 있으니까 이 통이 사람을 자르듯이 이 촬영을 하게 되고 걔를 붙이는 거고, 우리가 CT 사진을 보면 참고 영상으로 보면 좋겠지만 여기 앞에서 본 모습하고 옆에서 본 모습 이런 게 CT 사진에 들어가 있는데, 얘는 그럼 촬영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얘는 컴퓨터로 3D 영상을 만들게 되는 거란 말이지. 단층 촬영을 하게 되고 얘를 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원하는 대로 만들면서 CT 영상을 완성을 하게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보통 검사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이제 CT의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CT는 짧게는 3분, 길게 찍어야 아주 긴 CT가 뭐 30분이지만 대체적으로는 3분에서 10분 사이에 검사를 끝낼 수 있어서 CT는 응급상황이라든지 이럴 때도 빨리 촬영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걸 꼭 기억하면 좋겠어. 환자들이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MRI를 찍어야 할지 CT를 찍어야 할지 잘 모른다라고 물어볼 때가 많은데, 그럼 언제 CT를 보통 찍나요? 병원에 전화 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진료실 안에서도 진짜 많이 질문인데, 저 아픈데 무조건 MRI 좋은 걸로 찍어주세요 라는 질문이 진짜 많이 한단 말이에요. CT랑 MRI는 다른 검사지 CT 위에 MRI가 있다 라는 거는 틀린 검사다 라고 꼭 설명을 드리는데, 원리부터 달라. 저번에도 우리가 방사선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MRI는 방사선이 나오지 않는 검사, CT는 방사선을 이용해서 찍는 검사란 말이에요. 사진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사진 영상도 아예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CT나 MRI는 MRI가 더 좋고 CT가 더 나쁘고가 아니라 진료를 보면서 환자분은 CT가 필요한 검사는 지금 상태입니다. 환자분은 MRI가 더 도움이 되는 검사입니다. 환자분은 두 개 다 찍어야지 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환자분한테 적절하게 맞춰서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더불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CT는 X선이기 때문에 A랑 B의 경계가 되게 잘 보여요. 그리고 MRI는 각 대조도가 좋아서 각 이게 물인지 기름인지 사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검사. 그래서 쉽게 한 가지만 오늘 예를 들고 끝내면, CT는 A랑 B 뼈가 부러졌을 때 이 부러진 게 이렇게 딱 어긋나면 이 두 개의 부러진 면이 잘 보이는 검사, 이게 근육인지 힘줄인지가 구별이 되는 검사는 MRI 검사다 라고 이해를 하면은 MRI와 CT의 차이의 1단계는 알게 되는 거다 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면 방사능 얘기가 나온 김에 환자들이 전화로 저설량 CT를 찍고 싶다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저설량 CT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그치, 우리 진짜 많은 질문 받지 않아, 저설량? 네. 저설량 CT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방사능이 덜 나오는 CT다 라고 정의를 보통 한단 말이지. 근데 이게 절대 기준은 있진 않아. 갈수록 저설량의 기준이 낮아지고 있기도 하거든. CT를 개발하는 회사들도 끊임없이 방사능을 조금 나오게 하는 게 요새의 최우선의 목표란 말이야. 우리도 CT 값을 조절을 해서 CT를 찍는데 우리가 판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퀄리티 정도만을 가지고 방사능을 내뿜어서 CT를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지. 이 말이 등장한 건 PET, 보통 저설량 PET라는 말이 저설량 CT의 시초가 된 건데 펜은 다 공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방사능을 조금만 줘도 CT가 잘 나오는 장기야. 우리 병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설량 CT는 1mm 10V 이하를 찍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지. 자연에서 받는 방사능의 보통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받는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PET는 방사능이 많이 들어가는 CT가 아니기 때문에 저설량 PET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고, 반대로 이제 복부 CT는 뭐 3mm, 많게는 5mm에서 8mm, 더 많게는 막 10mm, 12mm, 10V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저설량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나는 아직 애매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복부 CT는 복부 초음파라든지 복부 MRI라든지 다른 거를 찍을 수 있는 상태이거나 그게 더 필요하다 그러면 CT보다는 초음파를 먼저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저설량 PET 같은 경우는 사실 폐를 볼 수 있는 대안이 별로 없어서 CT를 찍어야 되는 경우에는 저설량이기 때문에 찍으셔도 됩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환자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CT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이거를 찍게끔 오더를 내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환자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설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환자들한테 이럴 때는 CT를 추천하고 이럴 때는 MRI를 추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CT랑 MRI는 어떤 걸 찍는 거는 진료실 안에서 결정이 돼요. 환자분들이 저 갈비뼈 부러졌는데 MRI 찍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환자분 갈비뼈는 MRI보다 CT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까 이런 갈비뼈의 골절이라든지 움직임이 많은 장기, 폐는 MRI를 많이 안 찍는단 말이야. 내가 대표적인 예를 들어주고 싶은 건 머리에서인데, 우리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서 왔어요 라고 했을 때는 MRI를 찍읍시다가 아니고 보통 CT를 찍읍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머리가 다치면은 뼈가 부러졌거나 뇌출혈이 생겼거나 두 가지를 보고 싶고, 혹시라도 뇌출혈이 생겼으면 빠른 시간 안에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뇌 외상 같은 경우는 응급실에서도 MRI보다는 거의 다 CT를 찍는 이유가, 뇌 CT 같은 경우 한 3분이면 찍는단 말이지. 뇌출혈과 뇌 골절에 대해서 MRI보다 진단도가 절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MRI보다 CT를 권유한다. 이 정도? 저희가 CT를 찍다 보면 조영제를 사용해서 CT를 찍어주세요라고 의뢰가 들어올 때가 있는데 어떨 때 조영제를 많이 사용하나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생각보다도 부작용이 없지는 않은 것 중에 하나인데, 먼저 첫 번째 조영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조영제는 사진이 잘 나오도록 해주는 약. 이 조영제는 혈관을 타고 가서 우리 장기 혹은 혹이랑 아니면 염증이랑 반응을 하면서 그 자리가 이렇게 뭉게 조금 더 하얗게 사진에서 보이니까 조영제를 쓰게 되면은 사진이 잘 나오도록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약을 조영제라고 하는데, 조영제를 반드시 써야 되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한 골절을 보는 데는 조영제를 쓰나 안 쓰나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아. 저 뼈 부러졌는데 조영제 써서 CT 찍을래요 하면 그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제가 딴 데서 초음파를 봤는데 간에 혹이 있다고 해서 CT 찍으러 왔는데요 하면 이거는 반드시 조영제를 써야 된단 말이지. 조영제를 쓰는지 안 쓰는지는 환자의 목적, 찍는 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료를 보는 의사의 그 역량이 되게 크다. 그러면 조영제 부작용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조영제를 부작용이 없으면 다 쓰겠지. 근데 이제 조영제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우리도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고 싶다가 사실 사진을 찍는 의사의 입장인 건데, 부작용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새우 먹고 우리 몸에 알레르기가 생기는 것처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게 조영제의 부작용이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알레르기, 두드러기야.
보통은 뭐 한 20-30명 중에 1명 정도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가볍게는 약간의 간지러움, 조금 심하게는 우리 두드러기가 새는 것처럼 빨갛게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거고, 조금 더 심하면은 얼굴이 붓거나 기침을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두 번째, 얘는 간단한 얘기고 신장 기능, 조영제는 콩팥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소변으로 배출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사람, 우리 피 검사에서 크레아틴이라는 수치가 높아진 사람한테 있어서는 가능하면 안 써도 될 것 같으면 쓰지 말자. 근데 이 사람이 뭐 암 환자여서 꼭 써야 돼. 그런 경우는 CT를 찍고 나서 우리 500cc나 1000cc 정도의 수액 노말셀라인을 달아서 조영제를 씻어주는 후처치를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 투석까지 하는 사람은 끝나고 나서 투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가장 심한 부작용인 우리 아나필락시스 얘기는 꼭 해줘야 돼서, 이거는 사실 사람이 인력으로 뭐 미리 예측을 하거나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아나필락시스 자체는 갑자기 쇼크, 쓰러지거나 아니면은 호흡곤란이 오거나 뭐 이런 혈압이 떨어지거나 굉장히 무서운 부작용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10만 명에서 100만 명당 1명 정도의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국적으로 어느 병원이든지 조영제를 쓸 때는 조영제 동의서를 받고서는 조영제를 쓰게 된다. 그러면 특히 CT 중에서 복부 CT를 찍을 때 유독 환자한테 금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부 CT에서 금식을 요청하는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 같은데, CT 찍어본 적 있어? 아직 없습니다. 조영제가 들어가면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이렇게 울컥하고 따뜻한 느낌이 올라오는데, 얘가 속이 울렁거려서 토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금식하는 사람들은 토할 게 없으니까 요청을 하는 거고, 복부 CT 같은 경우는 다른 원인은 크게 많지는 않고, 쓸개, 담낭을 보는 경우는 밥을 먹으면 쓸개 이렇게 쭈그러들거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쓸개 이렇게 확 펼쳐져야지 아무래도 CT에서 뭔가를 보기가 좋은데, 이분이 이제 쓸개를 보러 오는 건지 간을 보러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선은 금식을 환자들한테 권유는 하지만, 이 금식이 CT를 찍는 금기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면 CT에서 잘 보이는 장기들이 좀 따로 있을까요? 그거는 모든 장기가 잘 보인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CT는 모든 장기를 다 찍을 수 있어. 그러니까 CT에서 잘 보이는 장기가 있는 거는 내가 생각하기엔 폐? 기본적으로 더 어떤 장기가 무조건 CT에서 잘 보여, 어떤 장기가 더 MRI 잘 보여, 이거는 조금 틀린 얘기다 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시경을 간혹 못하는 분들이 복부 CT로 대체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 복부 CT는 어디까지 촬영이 가능합니까? CT는 카메라란 말이지. 그래서 사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찍히긴 해. 엑스레이도 있고 초음파도 있고 CT도 있고 MRI도 있고 내시경도 있고 뭐 피검사도 있고 온갖 검사들이 많은데, 한 검사가 모든 거를 다 잘 보이게 해줄 수 있는 검사는 없단 말이지. 각각이 더 잘 보이고 목적이 있어. 우리가 맹장을 볼 때는 CT가 가장 좋지만, 조기 위암을 볼 때는 위내시경을 절대 CT가 따라갈 수가 없어. CT가 내시경을 대체할 수 있나요? 는 틀린 얘기란 말이지. 우리가 조기 위암이나 조기 대장암을 보려고 할 때는 위대장 내시경을 하는 게 맞고, 위암이 진단이 됐을 때 이 사람이 몇 기고 주변에 임파선이 커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T를 찍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보려는 목적, 자궁을 보고 싶어요 하면 산부인과 초음파를 보셔야 된다고 안내를 하는 게 맞지, CT 찍으면 자궁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진료고 잘못된 안내라고 생각을 해서 목적에 맞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어. CT 비용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그렇지, 우리 보면은 막 CT 비용, CT 검사 이런 얘기가 진짜 많은데, 예를 들면 맹장염이 의심이 되면 CT를 찍어야 되거든. 그 배가 아픈 것 중에 췌장염이 의심이 되면은 CT를 찍어야 돼서, 건강보험이 된다라고 하는 대상으로 보면은 보통은 한 3만 원에서 7만 원, 8만 원 사이 정도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이 3에서 8 사이는 큰 틀은 조영제를 쓰냐 안 쓰느냐 정도에, 조영제를 안 쓰게 되면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조영제를 쓰게 되면 한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나오게 될 텐데, 사실 부위마다 관절이냐, 갈비뼈냐, 폐냐, 복부냐에 따라서 다 가격이 달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보통 우리나라에서 CT는 3만 원에서 8만 원 의원급 기준으로 3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정도로 찍을 수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CT 질문 몇 가지 드렸는데 CT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까요,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환자들한테 꼭 설명을 할 때 이것저것 저 이거 CT 찍어야 돼요. 어떤 CT 찍어야 막 이런 질문들이 진짜 많이 올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진료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CT를 찍어야 되는지 CT를 찍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CT는 특히 방사선이 나오는 검사기 때문에 불필요한 CT를 찍으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 결정은 나 같은 영상의학과 의사가 CT를 찍어야 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CT를 찍을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 사람의 진단을 할 수 있는 범위도 잡아야 되고 CT에서 나가는 방사선의 선량도 조절해야 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안내는 CT는 우리 전문의 선생님을 만나서 진료를 보면서 필요한 CT에 대한 거를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게 내가 가장 전달해주고 싶은 오늘의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끝냈으면 좋겠어.